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심리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어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4개월여 만에 500선 회복을 한 거였고요. 또 버냉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제 한 이틀 정도가 남았고요. 또 코스닥 지수 500선 안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스트라이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챙겨봤거든요. 일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끼리 포토 종목을 담아서 평균 수익률로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시간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이죠. 홈런주 공개도 2부 시간에 된다고 하니까요.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1부 시간을 챙겨주실 두 분의 멘토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멘토님이실지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커브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시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상승이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1년여 만에 최대 규모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 반면에 오히려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지난 이제 7월 27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상당히 이제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 바로 전날 이제 연기금에서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날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오기 전에 연기금이 올해 내에서는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급등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연기금이 또 사상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 과정이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징적인 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좀 안 좋았었는데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월말이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시장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기관들은 최근 이제 장이 좀 이제 우리가 지수가 1,800선 이하에서 좀 안 좋았을 때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역할을 떠나서 방향성 매매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관이 또 이렇게 시장의 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기관들 매수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기관들 자체적으로 본다면, 지난 이제 바닥권에서 샀던 거는 요번에 이제 1950선 이상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왔었고요. 예. 만약에 요번에 이제 눌림목 과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면 기관들은 지금은 일단 사지만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차익 실현을 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 동향보다는 외국인들 좀 방향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예.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죠. 어제 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하락을 점쳤었는데 네. 상승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오늘 받은 주체 수급이 연기금 한 2천억 정도 되죠. 2천억 예. 좀 넘었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만약에 연금 기금이 받쳐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대선을 총선이나 대선 같은 총선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어쩌면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사회적인 그 영향 때문에 주가나 경제 쪽에 좀 이 폭락을 상당히 그리 우려하는 부분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정책적인 병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줘 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연기금 2011년도 1월부터 지금 계속 쭉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오늘 매수세는 뚜렷한 그 오늘의 뭐 받치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2012년도까지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연기금이 샀다.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1년, 2년 가지고 투자하지 않아요. 예. 보통 3년, 5년 이렇게 투자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아마 그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대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올해는 연기금이 꾸준히 하락시나 조정시에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191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192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섰었죠. 근데 오늘 외국인이 뭐 기관이 산 거에 대해서 큰 이슈보다는 오늘 외국인이 그다지 많이 산 거에 비해서는 팔지 않았다. 예.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께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3% 가까이 급등한 거 시장의 특징으로 좀 짚으셨었거든요. 애플쇼크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 제가 뉴스를 보니까 포브스에서 갤럭시 S 판매는 X3 판매는 더 늘고 있다고요. 네, 오히려 예. 이제 팔지를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갤럭시 S3를 사고 싶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사고 싶은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온다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일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피처폰이 잘 팔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새롭게 이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경쟁력을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약간 소송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이전에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은 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삼성전자 매수도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요번에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소송 결과 좀 발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세적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시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빠지지는 않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이성대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코스닥 지수가 4개월여 만에 500선 돌파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전문가께 드릴 거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박준남 전문가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올해는 예. 코스닥에 대해서 상당히 뭐 코스닥 언급하는 자체가 좀 무의미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방송상이니까 올해 코스닥 주가 좀 한번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코스닥이라는 경우도 물론 거래소 같은 코스피뱅이나 같은 경우에도 그쪽은 외국인 주체 수급이 아닙니까? 예. 근데 코스닥 같은 뭐 주체 수급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뭐 큰손이라든가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 흔히 말하면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말씀을 붙이잖아요. 예. 이렇게 뭐 매집이나 뭐 매집이나 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주식을 모아서 뭐 무슨 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좀 방송사에는 적당치 않지만. 그래서 올해 아마 아무래도 제가 자꾸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경제지만 사실 정치나 정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 모든 실적이나 이 수급이나 관련된 게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실적도 그렇고요. 수출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정권이 교체되거나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막판에 한번 크게 이렇게 큰 흐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마지막에 한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는 그래도 마지막 필살기를 해서 그래도 챙길 거 다 챙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뀌기 전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한 이슈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도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기타 업종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 종목만 움직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올해 이슈 그 연말에 뭐 대선주 이미 갔지만 대선주 관련해서 또 그 기타 여러 업종들 보면 코스닥에서 종목을 잘 잡으면 올해 그 하반기나 연말 때 큰 급등 이 대박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매매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코스닥 쪽에서요. 그렇죠. 유동성은 이제 감안해서 예. 뭐 코스닥은 많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몇십억 개인이. 그렇죠. 이렇게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 뭐 1억 미치나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코스닥에서 저평가되는 종목 잘 잡아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서 묶어 놓으시면 아마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종목은 도와주실 거고요.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앞으로도 뭐 더 많이 기대를 할 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것이 내일장이 과연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일 텐데요. 먼저 예스 노만 들어볼게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오릅니까? 네. 예, 이유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그냥 당분간은 상승입니다. 내일도 상승입니다. 내일도 상승이요. 예. 예, 두 분 모두 오를 거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이제 폭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승을 좀 말하신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글로벌 시장이 최근에 이제 좀 연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가 소위 이제 차트상으로 말하는 이제 눌림목 과정이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뭐 이제 미국 쪽 대부분 다 눌림목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일단 나올 거라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수 관련주들은 좀 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이 최근 며칠 동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원인이 이제 외국인 매수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는 글로벌 시장이 이제 재차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보다 더 밀리는 상황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개별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장 상승폭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 상승폭은 글로벌 시장 이제 반등하고 뭐 이제 요거랑 이제 맞물려서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요번에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1960선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벤버냉키비 연준 의장이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은 별다른 이슈가 없을 거라는데 좀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 보낸 서한에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예. 그만큼 글로벌 시장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없어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유럽 쪽에 더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양적 완화가 지금 당장 시행이 될 거라고는 아마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질 않더라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오히려 유럽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호재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 상승을 점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박준남 전문가님도 상승 점치셨잖아요. 예. 이유 듣겠습니다. 상승이 오늘 좀 기간에서 연기금이죠. 연기금은 기간보다는 좀 정부라고 봐야 되죠. 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하니까 오늘 좀 2천 얼마 좀 받쳐서 좀 찜찜은 하는데요. 일봉에서 오늘 한 21선 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일까지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외인이 받친 게 아니니까. 내일장을 상승하는 이유는 그 1910선에서 조정 마무리를 한 2, 3일 정도 하면서 내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조정 마무리로 점을 치고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가 수정치나 소비자 기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수치가 그리고 그 11일 쪽에 FOMC에서 그 버냉키 양적 완화 Q3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금리 가이던스나 연장을 한다거나 뭐 1년을 더 연장을 한다거나 뭐 자산 유동화 채권을 매집을 해서 그 에셋 백 시큐리타이즈라고 그 ABS 그래서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을 매입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시용을
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미국 쪽에서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미국 증시에도 지금 좀 조정이 아마 있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22 통화의 결정은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스페인이나 또 이탈리아 쪽,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뭐 국채 발행하는 데 대해서 금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수익률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나오면서 잭슨홀에서 또 그 버냉키가 또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유로하고 달러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조율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풀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뚜렷할 만한 악재는 나오지 않고 유동성은 풀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승을 점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준환 전문가께서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잭슨홀 연설에서 벤 버냉키에 비해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예. 돈이 푸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주식 시장 아니면 채권 시장으로 가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의 힘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정리해보고 내일 장 과연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두 분의 전문가는 위쪽이라고 정하셨는데요.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